예, 저는 오늘 우리 조상님 평도공 박은 할아버지 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랜만에 우리 문중에 아주 훌륭한 과학자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전 포항공대 총장님이셨고 또 최근까지 평양과기대 명예총장으로 계시고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강의와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찬모 총장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주시라 이 파주 연천에 땅이 많았어요. 가을마다 그 쌀을 많이 뭐라 그러나요, 토작인들이 가지고 오면은 근데 어린 마음에 그때 토작인이 오면은 마당에다가 멍석을 피고 그 소작이는 밥상도 거기 받아서 그대로 식사를 하고 온 게 굉장히 마음이 좀 안 됐습니다. 저희 삼촌들은 와가지고 그 소작인들한테 조금 심술도 부리고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저기 땅이 전부 북쪽으로 가니까 많이 힘이 들게 됐죠. 그리고 이제 소장인들이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그때 아이 잘됐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참 성함은 승자 돈자신데 저기 야소교에 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야소교는 조상을 모른다. 굉장히 조상을 숭배하셨어요. 제일 힘들었던 것이 창씨 개명을 안 했기 때문에 국민학교에 제가 들어갔을 때도 담임선생이 언제 창씨였냐 그러면은 그 할아버님이 하셔야 되는데 참 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고 저희 아버님은 그때 경기도청에 공무원이셨는데 창씨 개명을 하니까 아주 참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진급도 잘 안 되시고 집에 와서 할아버님께 우리도 힘드는데 딴 집같이 창씨하자 그러면 할아버님께서는 이놈아 조상이 준 성을 누가 바꿔 네가 성을 바꾸려면 애비를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결국 해방될 때까지 저희는 창씨를 안 하고 그냥 저는 박찬모로 그대로 지내왔습니다. 사실 6.25 때도 사당을 두고서는 피난 못 가시겠다고 1.4.5 때도 마지막 1월 3일에 나가는 바람에 중공군들이 앞장서가지고 중공군 밑에도 한 달 동안을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도 할아버님께 제가 감사드리는 거는 저를 배화 유치원에 보내주셨어요. 그때는 뭐 부유한 가정 아니면 유치원에 안 보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배화 유치원에서 그 선생님이 종교교회에 가가지고 주일마다 유치반에 가가지고 그 당시 뭐 환등도 없고 가미시바이라고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주일학교 선생이 하나씩 넘기면서 설명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 들어갔던 것이었다 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그렇게 재밌어서 주일마다 종교교회 유치반에 갔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해방이 되면서 이제 땅이 지어지니까는 아버지가 경기도청에서 월급 가지고는 힘들고 또 다른 적이 없어가지고 지가 경기중학교 들어갈 때는 후원회비도 못 내고 들어갔어요. 근데 다행히 지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15살 때 유교가 났어요. 그때부터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늘 가훈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고진감래 하고 외유내강이었거든요. 이제 어려서부터. 그리고 저는 할아버님한테는 한자를 배웠고 천자문을, 어머니한테는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해방되면서 참 한글과 그 한자 그 지식이 많은 도움을 저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산수를 좋아했기 때문에 매동국민학교 다닐 때 그 5학년 때인가요? 선생님이 그 2차 방정식 비슷한 문제를 풀다가 좀 틀리면 제가 나가서 풀고, 그러고 제가 또 그때 좋아했던 저의 롤 모델로 생각한 사람은 토마스 에디슨이었어요. 발명가가 되겠다고. 좀 발명가가 되려면 모든 걸 갖다가 잘 이치를 알아야 된다 해서 집에 있는 괴종시계를 한 3개를 망쳐놓으니까 아버지가 그냥 하도 야단을 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못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과학자로 이렇게 성장하고 또 교육자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의 참 어렸을 때 천자문 가르쳐 주신 거, 배화 유치원에 보내주신 거, 저희 아버님은 비록 경기도청에서 창시 안 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관세를 받으셨으나 굉장히 고지식하고 옳은 소리를, 옳은 말씀만 하는 그걸 제가 배워서 아버님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저의 어렸을 때 성장 얘기입니다. 혹시 총장님 저기 미국 가셔서 네.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테고 또 가난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많은 또 차별도 받으셨을 텐데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안이 가난해서 저는 내내 가정교사로 그 한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에서 나와가지고 부산에 가교사를 지어서 피난간 경기고등학교를 따라가서 거기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때도 처음엔 미군 부대에서 좀 그 학비를 누리려고 부산전에 있는 제55 보급부대 거기서 일하다가 통역으로 일했죠. 그러다가 미군 그 하사관들이 한국 노무자들을 너무 학대하는 걸 봐가지고 참 자성대에 제 눈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약소민족에 그 비애를 느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가정교사 직업을 얻어가지고, 그때는 가정교사라는 게 대학 가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중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공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교육보다는 외국에 가가지고 저 대학원을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승만 대통령이 1년만 군복무를 하면 유학규유라 그래가지고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나머지를 하면 된다 해가지고 1958년 2월에 서울공대를 나와가지고 58년 10월에 자원에서 육군 쫄병이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복무한 다음에 59년 12월에 미국을 가게 됐죠. 그때 갈 때는
김영구 회장님이라고 풍안산업회장 그 댁에서 제가 그 아들 경기중학교 입학시키고 가정교사로 있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프로펠러를 타고 36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저는 갈 때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부유하고 그야말로 한국에서 고학하는 것보다는 쉬우리라 생각했는데 마침 그때가 미국이 불경기라 취직 자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59년 12월 60년 초가. 그래도 어떻게 해서 베스스타에 있는 칸츄리 클럽의 웨이터 견습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중에는 학교를 나가고 주말에만 토요일, 주일날만 가서 일을 하는데 1시간에 25센트 그 월급을 받으면서 했습니다. 한 3개월 지났는데 매니저가 부르더니 너는 앞만 봐도 그 웨이터 될 소질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만둬라. 그래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나오는데 거기에 바텐더가 저를 불러요. 너 지금 직장을 잃었는데 내 밑에 와서 이러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지만 술 이렇게 혼합하는 건 못한다 하니까 아이 그럼 걱정 말라고. 자기가 혼합해서 주면 가서 돈만 받아오면 된다고. 그거야 쉽잖아요. 근데 나는 1시간에 25센트씩 받았는데 그때 그 술 한 잔이 98전이었어요. 그러면 그 손님 하나가 5잔을 마시면 지가 가서 490전을 받아오면 그 바텐더가 놀래가지고 너 그 왜 계산기로 누르지도 않고 490전을 받아오냐. 그래서 지가 그 간편된 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한 잔에 1불이라고 생각하면 5잔이면 얼마니까 5불이래요. 그러면 얼마씩 더 받았냐. 그러니까 2전씩 더 받는데요. 그럼 5잔이면 얼마 더 받는 거냐. 10전이라고. 그러면 5불에서 10전 빼면 얼마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제 어깨를 탁 치면서 You are genius. 저보고 천재래.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는 참 천재 되기가 쉽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러고서는 여름에는 또 미국의 그 공중 도서관, 퍼블릭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거를 했냐면 새로 들어온 책에다가 도장 찍는 거. 하도 열심히 하니까 손바닥에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 알아주더라고요. 알아줘가지고 나중에는 저기 상급으로 진급을 시켜줘가지고 이 들어온 책에서 이렇게 책에 낙서된 그런 글이 있으면 이걸 지울 거냐 버릴 거냐.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책에 여자들 입술이 많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여자들은 참 죄송하다 왜 책에다가 했더니 그 슈퍼바이저가 뭐라 하냐면 책을 보다가 그 여자들이 머리를 거기다 감고 졸면 거기에 입술이 나온다고. 그런 거는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버리든지 지가 가져가든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메릴랜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참 사실 약소민족에 비해지만은 지가 컴퓨터로기 때문에 컴퓨터 센터에 그 당시에는 이 펀치드 카드라고 카드를 펀치해가지고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기계를 돌려가지고 주위한테 결과물을 주는데 그걸 디스패처라고 그러는데 그 한 디스패처가 한국전쟁에 쫄종이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라면 그렇게 미워해요. 그래가지고 저를 쓸데없이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괴롭히는 건 이해를 하죠. 그 다음에 한국전쟁에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이러냐 하면서도
지가 열심히 하면 나중에 알아주겠지. 그러다가 제가 석사학위를 받고 교직원이 되니까 금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하고 대할 때 자기 실력을 과시하면은 뭐 그런 경험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과학원에 초창기 73년에 과학원 처음 생겼을 때 카이스트 그때 왔을 때도 주말이면 팔군에 가서 가르쳤는데 거기에 있는 소령도 그렇게 처음에는 지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깔보다가 지가 숙제를 냈거든요. 다음 주 올 때까지 챕터 몇 개를 읽어와라.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가서 그 책에 잘못된 데가 있는데 발견한 사람 손들라 그러니까 커널 헬름이라고 대령 저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손을 번쩍 들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디가 틀렸다고. 그래서 제가 참 잘 찾았는데 아직도 3개 틀린 게 더 있다고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깔보던 소령을 쫙 째려보니까 이 친구가 고개 푹 숙이고 아주 그 다음에 저하고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나온 텍사스 인스트루멘트에서 나온 그 포켓 칼큘레이터 그걸 PX에서 사다가 줘서 제가 싸게 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누가 깔보든지 그러면은 그걸 상대해서 싸울 생각을 말고 자기 실력을 길러가지고 그 실력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압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또 뭐 문제가 있으면 서로 대화로 풀면은 그게 저는 지금도 이 전쟁이라든지 남북관계라든지 좀 솔직히 대화로 하는 것이 굉장히 평화를 위해서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께서 그 미국 유학할 때 한국의 그 국민 소득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확실한 건 몰라도 처음에는 한 미국 유학 갈 때는 한 $50 정도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경제학을 하니까 네. 그런 걸 좀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62년도에 우리가 $67였던 걸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59년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마 한 $40, $50 정도 네. 됐겠네요. 제가 1980년대 후반에 미국을 갔는데 네. 그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3,000 후반에서 $4,000였습니다. 예. 그리고 88 올림픽을 한 뒤였었는데 네. 미국에 가서 한국에서 왔다,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미국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림픽을 하고 나니까 서울 이러니까 좀 알더라고요. 알죠.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유학 사회에서 제일 똥차를 타고 다니는 게 이제 한국 학생들이었고요. 저도 예, 저 58년 플리무스 예. 유리창이 반이를 예. 그런 걸 타고. 저도 이 노란색 20년 된 차를 몰고 네. 가면은 제 지도 교수가 세계 몇 대의 기적이 있는데 네. 당신이 타고 다니는 차가 굴러가는 게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어떤 미국 교수는 한국인, 인도인, 중국인 이런 학생들 앞에 네. 박사과정 학생이지만 학점을 잘 줄 수 없다. 네. 줄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이고 예. 영어를 못하는 것은 your fault, 그렇죠. your parent fault, 예. your country's fault라고 하는 얘기까지 수업 그랬죠. 시간에 들은 적이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 유학생들, 한국 젊은이들이 유학을 가면은 이제는 부자 나라에서 온 그렇죠. 그야말로 대접받는 부자 나라의 아주 귀공자로 네. 이렇게 대접을 받는데 지금 저 유학할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3, 40년 만에 참 많이 변했다는 걸 저도 느끼고 많이 있습니다. 변했죠. 자, 이 묘소는 평도공 우리 박은 할아버지 첫째 아들 묘소이고요. 이 둘째 아들 성함이 박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묘소는 아마 동쪽에 하남에 있는 모양입니다. 둘째 아드님이 바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대신기전, 어쩌면은 세계 최초로 미사일을 개발을 한 이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여기 와주신 박찬모 총장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문중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과학자이십니다. 우리 과학자로서 포항공대 총장님으로서 또는 포항공대를 한국의 최대의 공대로 만드셨는지 그 비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포항공대로 오게 된 그야말로 과정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971년에 미국에서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가 창설되고 제가 초대 간사를 하고 그때 초대 회장님은 김순경 박사님, 초대 간사장은 김옥일 박사님, 그런 분들이 임원이 돼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 71년에 그 한국의 과학기술이라든지 교육 시스템을 생각할 때 왜 한국에서는 모든 좋은 대학이 중앙에만 있느냐, 만약에 지방에 그런 좋은 대학이 생기면은 다 함께 나가서 한국에서 일을 하자, 그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옥일 박사가 그 LG에서는 연암공전을 연암대학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듣고 진주로 갔는데 그게 2년제를 4년제로 한다는 게 안 됐어요. 그때 교육부나 과학기술처에서 다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뭐 청와대에서 저걸 했다는 말이 있어요. 망할 때는.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한테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1986년에 박태준 포스코 회장이 포항공대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옥일 박사가 보니까 이 포항공대는 분명히 좋은 대학이 될 거다. 왜? 박태준 회장님이 잘 서포트 해주실 테니 우리부터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워싱턴에 있던 재미과학기술자협회에서 일하던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워싱턴 마피아가 왔다고 할 정도로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는데,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장할 생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60년부터 컴퓨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컴퓨터 한 과학자가 별로 없었어요. 한국에는요. 송기수 박사가 하나 좀 했고, 그래서 컴퓨터 분야에서 한국을 갖다가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김옥일 총장이, 초대 총장이 저를 정보통신 대학원 거기에 원장으로 일하면서 정보통신 분야를 좀 많이 발전시켜라. 그래서 정보통신 입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한 번씩, 매해 한 번씩 하는 산학년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994년 봄에 그 산학년이라는 건 이제 산업계는 포스코고, 교육계는 포스텍, 포항공대고, 그 다음에 연구소는 거기 포항제철에서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 군데가 모여서 반야구를 하다가 그만 우리 김옥일 박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하고 둘이 모였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대요. 포스코에서 IT 분야 저를 보기 위해서 1,300억을 주겠다 한다. 그러니까 당신 그거 가지고 잘 하라고. 그래가지고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그러고선 김옥일 박사가 야구하러 나간다고 해서 제가 말렸어요. 근데 김옥일 박사의 고집이 대단합니다. 걱정 말라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어찌됐든 뒷사람이 세컨베이스에서 그냥 서두르 가는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김홍일 박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부총장이 총장이 되고 3대는 정성기 박사라고 또 딴 분이 됐어요. 근데 정성기 박사가 한 텀만 오고 그만두게 돼서 4대 총장을 구웠는데 처음에는 서남표 박사라고 그 나중에 카이스트 총장 그분을 모셔오기로 했었어요. 근데 서남표 박사가 와가지고 박세준 회장한테 내가 오면은 내 밑에서 MIT에서 같이 이루던 20여 명을 무조건 같이 오게 해달라. 그러니까 박세준 회장이 그럴 수가 있느냐. 와서 헌물 보고해야지. 그러니까 서남표 박사를 배제하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을 총장을 못 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가 대학원장 하고 있으니까 대학원장이 임시로 하라 그래가지고 총장 대행을 했습니다. 1년 동안은. 근데 보니까 아마 박세준 회장님도 그렇고 딴 임원들도 그렇고 저를 시키는 게 오히려 딴 데서 데려오는 것보다 낫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4대 총장이 됐고요. 그러나 교수들은 불만이 많았죠. 아니 직매수라고 그랬더니 직매수니까 결혼을 해버렸다고. 그게 지가 포항공대를 총장이 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진급을 하고 모을 때 그 SCI라고 그 논문을 몇 편 썼냐 그게 큰 문제인데 기초과학 하는 분들은 그거를 쓸 수가 있지만 공과에 있는 분들은 그러한 SCI에 낼 만한 논문 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가 뭐를 했냐면 그 모든 것은 그러니까 테뉴어 트랙을 투 트랙으로 한다. 기초과학을 하는 사람은 SCI 논문, 공학 쪽에 있는 사람은 얼만큼 연구비를 들여오고 얼만큼 한국의 산업체에 공헌을 하고 얼만큼 한국의 경제에 공헌을 했나 그걸 가지고 진급을 하다. 그래서 이 공과에 있는 교수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그럼으로써 포항공대가 상당히 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비전 2020, 2020년까지는 세계에서 한 20개 분야에는 앞장서겠다. 그게 거의 이루어졌어요. 물론 그 중에서 제일 된 분야가 철강 분야입니다. 철강 분야에는 도움을 포스코에서 많이 대줬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의 유능한 교수들을 데려오면 그것이 발전은 좋거든요. 그러고 또 지가 저런 거는 한국의 국가에서 연구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대학교마다 응모를 하면 딴 데는 대개 연구처장이나 뭐 부총장이 가서 그런 데 가서 심의하는데 하는데 저는 꼭 지가 갔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포항 가속기 제4대 가속기 할 때 정부에서는 호남 쪽에다 주는 게 좋겠다 했는데 지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호남을 발전시키려면 다른 펀드를 찾아야지 이거는 가속기 분야에 정말 유능한 포항공대는 처음부터 가속기가 있었거든요. 유능한 사람들이 해야 국가의 이익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 포항공대로 오긴 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상득 위원,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이 저한테 정말 박 교수는 발로 뛰는 총장이 돼서 자기네들이 참 감명받았다 할 정도로 저는 연구비를 어떤 회사나 기업체나 또 외국에서도 받았지만은 한국 정부에서 오는 연구비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포항공대가 그렇게 잘 된 거고 그리고 포항공대에 온 교수들은 이 지방대학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허면 서울 쪽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정말 포항공대에서
여기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은 서울로 갑니다. 그걸 갖다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교수들의 복지 그런 걸 나는 생각하고 포항공대는 아주 유능한 대학이 됐죠. 그래가지고 그 50세 미만의 세계 전체 공과대학에서 한 4년 동안을 내내 1등을 했어요. 조금 전에 포항공대를 한국 최고의 공대, 세계 최고의 공대로 만드시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한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10위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 투자비도 10수년째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라든지 대덕연구자탄지라든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많은 과학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공학 분야에서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 올해 일본의 소득을 추월을 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을 했고 앞으로 영원히 일본은 한국 1인당 소득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일본은 지금까지 약 27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왜 지금까지 그렇게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지 이런 원인도 좀 짚어주시고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을지 또 가능하면 우리 반남박씨 문중에서 총장님 같은 유명한 과학자가 나와서 노벨상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대통령을 예방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오면은 특히 노벨상 수상자들 오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한국이 노벨상을 받겠습니까? 물어본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노벨상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받아야지. 그같이 뭐 노벨상 받은 분들이 노벨상 받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의 제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잘못 생각한 것이 일본은 패전국이면서도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그걸 같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근데 한국은 너무 정말 GNP도 작고 하니까는 우선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초과학은 아주 등한시하고 응용과학 다시 말해서 산업체라든지 거기다가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벨상은 지금 공학 분야보다는 대부분이 기초 더군다나 이 컴퓨터 분야는 저기 노벨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작년에 한국분이 그 필드 상이라고 수학에 노벨상이 되는 거 받았으니까 사실 노벨상은 아니지만은 한국에도 수학 분야에는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볼 적에 노벨상이 되는 건 물론 그 연구자의 능력도 저거지만 나라의 위상, 국력이 되는 것도 굉장히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 뽑을 때. 그래서 그동안은 한국의 국력이 저 심사위원들이 볼 때 노벨상 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보다도 더 문제되는 건 뭐냐면 한국 분들은 협동하는 그 마음이 부족해요. 특히 과학자들이요. 대부분 보면 과학자들이 혼자 받는 것보다도 여럿이 같이 일해가지고 승리를 받는데 한국 분들은 개개인은 우수한데 이렇게 합치면은 오죽하면은 유태인들은 개인적으로는 서로 싸우다가도 외부에 대해서는 딱 합치는데 한국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합치면은 그게 정말 분열이 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노벨상을 정말 받으려면은 우리 김옥일 박사는 지금도 두 개가 펴 있지 않습니까? 포항공대학 노벨상 받게 한다고. 뭐 멀지 않아
아마 한국에서도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국력도 이제 이만하면 뭐 케이팝도 그렇지만은 저기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한국 분들이 한국에서 연구하는 것들도 외국에 나가서 외국 분들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거기서 노벨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조금 기다려보면은 한국도 머지않아 노벨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꼭 우리 문중의 젊은이가 훌륭한 예. 과학자가 돼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반남박 씨 문중의 또 제일 원로로서 앞으로 우리 문중의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야 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참, 반란박 씨가 박씨 중에 제일 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은, 자고로 반란박 씨 중에 참 유능하시고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난 것을 제가 압니다. 지가 바라는 거는 반란박 씨뿐만 아니라 딴 젊은이들 다 그렇지만은 요즘에 젊은이들의 그 윤리 도덕성,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요즘에 인공지능이니 인터넷이니 그런 거에 윤리 도덕성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그 좋은 과학의 그 일종의 도구가 잘못 쓰여가지고 저가 어떤 때에 그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방공대에서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강국은 좋은데 그 윤리도덕성을 빼고 나면은 인터넷 망국이 된다. 더군다나 요즘에 그 인공지능 가지고 정말 나쁜 짓을 하면은 좋지 않죠. 그래서 우리 반란박 씨 문중의 여러 젊은이들은 사회생활 할 때도 윤리도덕성, 그리고 조상님들의 그 숭고한 그러한 정신을 좀 받아들여 가지고 좋은 훌륭한 애국자가 되어서 우리나라 한국 발전에 크게 공헌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